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씩으로 끝내기 라니 생각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요양보호사 문제를 가지고 10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상자와 의경이 상충하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다. 두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돌발적인 사고는 시설장애에 보고하지 않는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고요. 우리 요양보호사가 가져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일단은 대상자들을 종교적으로나 성별, 경제적으로 개인적 선호를 이유로 해서 차별되고자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돼야 되고,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복장이라든지 외모관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이게 직업윤리 원칙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항상 친절한 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밀로 유지해야겠지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대상자의 가족이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이고, 그리고 대상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대상자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돌발적인 사고라든지 시설장애 당연히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대부분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보호 업무 중 요양보호사가 작성해야 될 것 기록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작성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고, 그리고 상태 기록지, 그리고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호일지 아니죠. 간호사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장기 아까 기록해야 될 거 맞고, 이게 사례회의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장에서 우리가 사례회의를 하는데 그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상자의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목표라든지 이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 회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서, 이건 의료 담당이 아니죠. 시설장에서 환자가 우리 시설장에 입원했을 때 이때 그런 계획서 같은 거 작성하는 거고, 방문일지도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방문일지를 하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 것은 상태기록지라든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라든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고요. 그래서 상태기록지라는 것은 배설이나 목욕, 식사, 섭취, 그 다음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에 대한 제공 내용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 해가지고 RFI대로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출근하게 되면 급여 제공을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급여 제공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급여 비용은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서비스 내용과 시간과 특이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장기 요양급여 제공이고요. 그리고 인수인계서,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퇴직이라든지 휴직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그만둘 때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고의 내용이나 경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사고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문제를 보시면 대상자가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을 확인한 경우 가장 확인했대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응급처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요번에 제34회에 나왔는데 첫 번째는 반응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 도움 요청.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이고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기도 유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공호흡입니다. 네. 여기가 첫 번째로 했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장 우선 그 다음에 이것이죠. 네, 5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4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 고령이라든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예시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의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누굽니까? 우리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거저는 국민은 가입자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까 목적에서 나왔듯이 고령이라든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지 못하는 노인들한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뇌경색증으로 신체 활동이 가능한 60세 여성은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이다. 가능한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자를 보게 되면요. 보통 65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인데 60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라든지 이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치매 등으로 인해서 인지가 저하되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체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65세 이상 노인은 친족이나 가족이나 친족만 장기 요양 인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되고요. 가족 친족 물론 되고 그리고 또 누구냐면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시장이라든지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웃사촌은 되지 않겠죠. 그 다음 판정 결과가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0% 미만이면 이면 장기 요양 등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 요양 5등급은 치매 등급인데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입니다. 미만이에요. 그래서 5등급 맞고요. 이거는 경증 치매 전담 요양 서비스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고요. 그래서 1등급은 보통 95점 이상 전적으로 모두 도움이 필요한 자고 그 다음에 2등급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3등급은 65점 이상에서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 일정 부분 부분적으로 3등급은 필요하고요. 4등급은 51점 이상에서 그 다음에 60점 미만인데 일정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이 치매 등급으로서 5등급에 포함되고요. 그 외에는 45점 미만이나 치매로 확인받은 자는 일단은 이거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런 쥐야간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을 보게 되면요. 5번은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인데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리고 서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사소통 기법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보통 침묵이 될 수가 있죠. 침묵은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침묵이고요. 수용은 대상자의 표현을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수용을 통해서 대상자는 긴장이 감소되고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감정이라든지 태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지하도록 하는 거고요. 공감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 어떤 것이 있냐면, 공감의 대화에서 대상자가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공감은 요양보호사의 대화는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고 이렇게 공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자신의 느낀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적 반응이고, 경청은 잘 들어주는 것을, 라포 형성 같은 경우 우리가 대상자하고 요양보호사 만났을 때 라포 형성으로 인해서 형성이 처음에 됐을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라포 형성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학대 사례 중 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다. 자기 방치죠. 그 다음에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잠깐만, 이거 보면요. 예. 자기 방임이고, 첫 번째는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인에게 필요한 것을 방임이죠.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 거. 노인은 허락 없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다. 이것은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고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이것이 유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이건 또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가 있네요.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것도 이거는 자기 방임, 이거는 방임이고요. 경제적 학대, 그리고 이게 답이 맞겠네요. 정서적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내향성이 나타나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을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인데, 여기서는 내향성이 증가가 맞고요. 그래서 내향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그리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기피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는 것은 불면증이라든지 식욕부진, 그 다음에 체중 감소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요.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요. 그리고 조심성이라는 것은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고, 그 다음 수동성이라는 것은 수동성은 의존성이겠죠. 예. 신체적 기능 저하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은퇴로 인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상실해서 사회적이나 심리적, 정서적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애착심이 증가한다는 것은 친구나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구나 사물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고요.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애착심 증가. 그 다음에 8번은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위험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라고 했으니까 위험이고요. 약간 여러분들이 위험하고 위궤양하고 약간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위궤양 같은 경우는 약간 속쓰림이나 상복부 불편함, 그 다음에
소화불량 그리고 속쓰림 같은 것들이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거 위궤양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위출혈이나 위천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위염 같은 경우는 원인을 보게 되면 씹지 못한 음식물을 섭취,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성분을 섭취한다든지 과식이나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그래서 위가 무겁거나 부푼거나 팽만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식후 3, 4시간 후에 공복 시에 발생하는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보통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금식할 때는 수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물 같은 거, 미음이나 유동식 같은 거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극적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제산제라든지 처방받은 제산제나 진정제 같은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의 답은 이거겠네요. 네. 그 다음 이 퀴블러 로스의 임종 적응 단계 중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종의 단계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무슨 단계냐면 첫 번째가 부정 단계죠. 부정 단계이고, 그렇죠. 그래서 부정 단계, 분노 단계, 타협, 우울, 수염.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였어. 임종 적응 부정에 해당하는 것인가? 사실로 받아들여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답은 나는 지쳤어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는 사실에 대해서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이거는 수용 단계를 할 수 있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고 오진일 거야. 이거는 부정 단계, 첫 번째 단계인 부정 단계. 그 다음 우리 딸 시집갈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은 이때는 타협이죠. 타협, 세 번째 단계는 타협.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울 단계, 네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해서 약간 분노, 불평하거나 관심을 끌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분노 단계, 두 번째 단계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겠네. 이게 순서가. 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것은 다음 사례에서 요양원이 위반한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요양원의 업무과에서 박씨 할머니 건강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는데, 그때마다 자식들은 할머니 의사를 묻지 않고 전원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보면은 자기 결정권 행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 행사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저희가 요번 2021년 3월에 2월에 시험 봤던 2월 20일 날 시험 봤던 국가고시에 대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